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도영은 선생님 어떠한 강의를 다 들으면서 마무리해 가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정치학 전공인 뭐 대학원 학생이면은 제가 준비한 걸 다 들으면은 좋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이재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이란 말을 써도 괜찮죠. 특히 정치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쓰는 용어로 인류의식이 높은 분이 없습니다. 가장 그 대표가 이제 트럼프, 그 또 트럼프의 버금가는 여러분 다 아셔서 말씀 안 하셔도 되겠는데, 말씀 안 드려도 되겠는데, 의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 서로를 갈라치기 하는, 거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기득권층이 처음부터 기득권층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대우를 받는 그 시스템을 즐기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런 그 정신에서 벗어나서 전문가인 그 정치가가 되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고 이거는 뭐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러한 그 잘못된 정치 경제 시스템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그 부류의 경우에는 그거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박한식 교수님께서 인간 욕구의 단계를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생존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하는 그 사회에 대해서 꼭 사회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런 것에 소속감이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여유롭게도 뭐 골프도 치고 요새 얼마나 좋은 기기가 많습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통제하려는 욕구를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근데 통제하는 거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잘못된 점을 통제하려는 그 욕구에 조금 초점이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보다 물질적으로 조금 못나 보이는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정치판에서 역할을 할 때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쟁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거의 내재화돼서 모든 것을 비교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렇게 비극적인 사회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2010년도에 다시 한국에 와서 다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들어가서 지금은 꽤 오히려 여기 계속 그 다른 나라 가지 않으시고 여기에만 사신 분들보다도 오히려 학공 사회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을 더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처럼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젊은 친구들 경우에는 자기가 남보다 못났기 때문에 결혼할 대상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이런 그 열등감을 가지는 젊은 친구도 있고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근데 박한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교는 잘못된 거다. 내가 평생을 이 정치 이론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다 뒤져봐도 제대로 된 보편성을 가진 또 사람을 살리는 이 과학으로서 충분한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학적이면서도 상식적이면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치 이론은 없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것을 살리려면 기준이 뭔가 비교의 기준을 또 그 정치 철학자로서 가능한 한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분석의 단위를 물질에서 인간으로 바꿔야 된다.
인간을 비교해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얼뜻 보기에 이론이고 어렵고 뭐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 핵심은 학자로서 사람을 살리는 학문을 하는데 그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는 그 방식 자체가 지금까지 행동주의, 그 실증주의, 과학을 흉내내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인간을 분석 단위로 써야 된다. 또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사회, 나은 사회로 발달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 개발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개발하기 위해서 오직 그 물질적인 면만 가지고 분석하고 통계 내고 그거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우리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자 이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주장하시는 거가 분석의 단위 자체가 잘못됐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제대로 된 추천할 만한 정치 이론이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우리한테 선사하시는 그런 책이 됐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덧붙이자면 결과적으로 인간의 욕구가 사회 제도를 만드는데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사회 제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사회 제도는 분명히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결과적으로 소비자 역할밖에 못해요. 정신 나간 그 좀비처럼 누가 뭘 사면 자기도 사야 되고 광고를 하면은 광고 보면은 그거 멋있다 나도 저거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이걸 갖고 있는데 이게 본의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이렇게 돼서 이거를 또 이렇게 갖게 됐는데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능한 한 이거보다 더 나은 발전된 조금 더 인간 중심적인 제도가 보편화된 그런 세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 제도의 노예가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거에 의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우리 인간 의식 수준이 사회 제도, 물질 현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의식 수준이 높아가면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고 불평등한 사회, 또 자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치 감안해서도 될 일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우리 의식을 바라보고 이 박한식 교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쓰지는 않으시지만은 저는 영성이란 단어를 즐겼습니다. 여기 우리 그 청중에 와 계신 분들이 그 목사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고 이렇게 다 계신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침 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얇은 책이지만 책 제목이 영성 없는 진보예요. 그동안 제가 영성과 사회복지학회, 영성과 보건복지학회 뭐 이런 걸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하고 개발해도 우리가 이룬 진보의 속에 그 영성이 없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그 허망한 별로 행복하지 않은 별로 좋지 않은 사회생활을 이제 하게 된다는 그거를 우리 그 박한식 교수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책 제목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잘 요약하여서 2부의 전반부에 있는 1장에서 6장에 있는 내용의 핵심들 키워드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정치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욕구의 문제와 생존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중앙 무대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물질 중심의 무대에서 사람 중심의 무대로 다시 인격화죠. 그런 것을 아마 내세우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우리 도영인 선생님은 영성이라는 개념을 더 집어넣어서 진보적 사회 속에서의 영성의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말씀을 추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1시간 동안 우리가 대담을 했는데요. 마무리 총평 겸해서 그래도 또 다음에는 우리 이제 강경숙 교수님과 또 이어서 또 이재봉 교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서울에서 또 하게 되는데요. 미리 우리 총평 겸해서 한마디 이재봉 교수님 해주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다.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박한희 선생이 또 하나 강조한 게 있습니다. 평화에 대해서요.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까 맨 처음 원광대학교에서 정치학과 평화학을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치학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입니다. 평화학은 역사가 가장 짧은 학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학문과 가장 그 신생 학문을 동시에 공부해 온 거지요. 평화학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부터 서유럽, 북유럽, 미국에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80년대, 90년대부터고요. 제가 94년 귀국해가지고 96년 원광대학교에 자리 잡으면서 평화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하는데 그게 신문에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학이라는 말이 그만큼 우리한테는 생소한 거죠. 박한식 선생도 평화학을 공부하면서 이 적극적 평화라는 말을 썼어요. 이 책의 한 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평화학에서는 평화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화는 선생님들도 언뜻 생각하시듯이 전쟁이 없는 상태. 근데 전쟁이 없다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평화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질병학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내가 무슨 암이라든지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쟁이 없다는 그 하나로 평화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모든 갈등, 불평등 이런 것조차도 없어지는 상태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평화를 우리가 소극적 평화, 영어로는 네거티브 피스라고 하고요.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갈등,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불평등 이런 것까지 없어지는 상태가 진짜 평화다. 적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Positive Peace. 선생님들도 인권 문제, 또 적극적 평화에 관심 갖고 좀 더 우리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가지고 필드에서 그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우리 도영인 선생님이나 이재범 교수님 대답을 하나 해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셔서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없으시면은 코멘트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냥 어떤 걸 느꼈다든가.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기철 시인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좀 늦게 왔습니다. 저 도영인 선생님께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계시다가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오신 걸로 아는데 그 근래 여기 오셔가지고 이 전공은 뭐 사회복지학 쪽이신 것 같은데 시 강좌를 이제 청강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분이 오늘 보니까 또 이제 평화 정착 쪽에 관심을 많이 전공하시는데 이런 이 시, 문학 이런 예술 쪽에 이제 관심을 이렇게 갖고 수강도 하시는 것을 볼 때 이런 인문학 예술이 이런 예술 이런 쪽이 평화를 위한 그래서 아주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전혀 다른 분야인 이런 것을 청강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언뜻 지금 잠깐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도영인 선생님이 뭐 네,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흔히 우리가 알기를 D.H. 로렌스를 알기를 뭐 에로틱한 소설을 쓴 소설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혁명과 관련된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카소가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는 그림으로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술을 자기의 그 생업으로 삼던 뭐 정치를 생업으로 삼던 초점은 개인의 영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영성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한 분야만 파고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현재 그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에는 이론으로 알았다면 지금은 피부로 느끼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고,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기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잘 안다고 하는 그 분야에서 벗어나서 또 종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종교 하나 하기도 바쁜데 뭐 이거저거 종교 하나 뭐 그렇게 하는데 깊이 못 들어가더라도 다른 사람의 종교에서는 뭐를 가리키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를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관심 분야가 이렇게 넓다 보니까 시를 깊이 읽거나 많이 읽고 그럴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은퇴한 후로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시 정신이나 혁명가의 정신이나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의식에 근본하기 때문에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자면은 박한식 교수님은 절대로 자기가 시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박한식 교수님이 이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 그거는 시 정신하고 아주 깊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도영인 선생님께 깊은 감사와 또 박수를 드리면서 아울러 이재봉 교수님께 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한 번 더 급히 손을 들으셨는데요. 네, 마지막 그러면은 질문 내지는 코멘트로 받겠습니다. 저 마이크가 소리가 큰 사람이라서 오히려 그냥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실은 저는 그 강화도에서 왔어요. 물론 저는 이제 제주도 조천 출신이지만 어릴 육지라서 섬에 가서 유기농업을 하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강화도에서 또 뭐 독서 모임도 하면서 박한식 교수님의 이제 평화에 미치다도 이제 다루고, 또 독서 모임에서 영성 없는 진보도 다루고 이래 도영인 교수께서 또 그 고향에 오라고 해서 하여튼 이렇게 오게 됐다는 건 그래도 인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근데 결국은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좀 더 책은 읽어봐야 되겠지만 물질에서 인간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실은 이게 전에는 이제 물질과 정신을 분리한 게 이제 문제인데, 근데 물질에서 인간으로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인간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이제 실은 몸을 사랑해야 되고, 몸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욕구를 익히는 이 몸, 이거 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이게 훈련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고, 교육 문제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또 우리 사회는 지극히 이제 교육이 경쟁 교육으로 치달아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 문제가 이제 뭔가 오긴 온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다뤄야 될 실은 또 어려운 문제로 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고민스럽습니다. 좀 한 말씀 해줄 수 있으면 뭐 이재명 교수님이나 도영인 교수님이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이재명 교수님 또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경쟁 그 사회다 보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그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교육을 좀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쉽게 보실 수 있는 거는 그 김누리 교수님의 동영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고, 이분은 정치를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 개혁해야 된다고 그냥 온 나라를 다니시면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김누리 이렇게 하면은 동영상에 뜹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독일에서 본 바와 또 우리 한국에서 겪는 바와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정치 비판도 엄청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면 정치학자 같기도 한데, 이분은 그냥 문학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문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 제도 혁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또 다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또 공유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교육 운동이 소리 없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강화도에 이름이 백일학교인가 그래요. 그 조그마한 수준이지만은 우리 정규 교육이 너무나 그 경쟁 위주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안 되는 그런 교육을 한다는 그런 부모들이 생기기 때문에, 마치 그 말 경주시키는 그 훈련을 시키는 듯이 학교에 보내는 그거는 아니다 싶은 부모님들이, 깨어난 부모님들이 귀촌도 하시고, 또 잠깐 그 휴학을, 서울에 있는 경쟁적인 학교에서 휴학을 해서 지방으로 가서 지방의 그 대안학교에서 유학을 하는 그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교육이 잘못됐다는 그 깨달음이 지금 한창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잘 사는 나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됐고, 우리가 또 경쟁을 잘 했습니다. 돈 버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부지런해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마치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사회 전체 분위기가 된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교육이 잘못됐으니까, 우리 제주도에도 어저께도 그 오신 그 손님 중에 한 분, 벽시학교라고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런 교육을 하는 분이 없어요. 그 문자 그대로 공동체 정신.
제주도의 그 도민이 저는 제주도 이사 온 지 지금 뭐 4개월 됐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지만서도 마치 고향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제주도의 정신을 제가 좀 느끼게 됐어요. 깊이 경험할 경험까지는 아직 없었지만 이 전국적으로 지역을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학교가 경쟁 위주가 아닌 사람 살리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분이 저 강화도에서 오신 유명하신 김정택 목사님이십니다. 옛날에 명동 그 위장 결혼 사건으로 해서 이름이 높으신 분인데 아무튼 그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의식이 깨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경쟁 위주로 살면 안 되겠다, 물질 위주로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의식이 깨어나고 있어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공동체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번역서에도 공동체에 관한 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책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공동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박한식 교수님의 책 정치발전 담론 출판 기념회 겸 발표회를 북토크와 함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두 분 발표와 또 논평해 주신 두 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